가장 전문가 분들께서 말하는 내용이 뻔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저도 별반 다를 바 없고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책이요. 네. 이거는 근데 거의 3번 나와서 3번 거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질문이 같은데. 나와서. 네,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제가 20대 때는 어머니께서 10대 때부터죠. 어머니께서 중개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치위생사셨는데 중개업을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부산에서 시흥으로 올라와가지고 오. 네, 아버지께서 이제 시야공단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올라갔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새벽에 어머니께서 정왕동이거든요. 시흥시 정왕동인데 거기 이주민 단지라 그래서 있어요. 요즘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단지기도 한데 과거에 거기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모르니까 새벽에 전월세 방에 있으면 이런 거 붙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저도 새벽에 붙이고 같이. 예, 그리고 등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좀 접해는 있었는데 누구는 막 상승한다 그러고 누구는 막 하락하는 그때도 있었어요. 책을 찾아보면 있고 저도 이제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어머니께서 중개보조원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좀 땄으면 좋겠다 아들이 라고 얘기해서 부동산 서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고등학생인데 읽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생명공학이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보다가 그냥 관심만 가시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졸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전에 땄지만 취득을 했지만 하면서 점점 주변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취득을 하니까 제 주변의 선후배들이 방 구하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학교 커뮤니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와주거나 뭐 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부동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접근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제가 다니는 첫 회사가 상업용 부동산이 위주였단 말이에요. 주거의 형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진짜 그냥 회사원처럼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동산을 접하는 거지 이게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꼬마 빌딩 아니에요. 오피스 빌딩 큰 거. 엄청 큰 거. 네. 그런 건 접근이 좀 달라요. 다르죠. 완전히 네. 다르죠. 접근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택이나 합숙소 구해라고 할 때 되게 신났어요. 주거용이니까. 네. 그때 그러고 뭔가 이제 서울에 경희궁자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미분양에서 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얘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너무 신났어요. 그때. 해서 알아보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어떠한 견해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전망에 대해서 견해가 있는 거 아니니까 이게 현장을 가서 보고 뭘 해도 그냥 또 기계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냥 재밌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그래도 부동산 전문 회사에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주거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이걸 띄워놓고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보문고 이제 지하에 가서 계속 그냥 책을 다 읽었어요.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얘기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사기꾼 같은데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감정 가지고 있는 거구나. 지금 말이 되게 장황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누구든 간에 책으로 줄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제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여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 사람은 이런 견해고 저 사람은 저런 견해고 이 사람은 이런 견해인데 어떤 게 누구의 견해가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도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2018년에 집값이 하락할 거니까 사지 말라고 얘기하던 분들이 그때 대다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집을 샀어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를 다 놓고 종합을 해서 나만의 견해는 어떤데
라는 거를 현장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만의 견해가. 그 당시에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 제가 서대문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그 옆에 이제 마레프가 한참 이제 그 입주를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때 부동산 트렌드 쇼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 호갱노노 제일 초창기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마침 앱 나오던 데였고. 가서 그때는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스 저 부스 돌아다니면서. 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잘 모른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이 마포레미안 프루지오를 매수를 하고 싶다. 내 갈아타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진짜 다 똑같은 답. 여기 부가현 2구역 있죠? 3구역 있죠? 여기 뭐 저기 푸르지오도 있죠? 뭐 이것도 있죠? 근데 이 마레프가 들어왔죠? 저기에 막 이거 이제 그 관리처분 인가나서 이제 개발할 거 천지죠? 신춘대로 이쪽으로 해서 공급 물량이 많아요. 여기 사면 무조건 떨어져요. 왜 사요? 그 답 듣고 왔어요. 아, 그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닭가 실명 닭가. 그 심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자고 하면 누구의 말을 꼭 믿어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참고는 하셔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지금 말씀 주신 이 질문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하자고 하면 네. 저는 제가 최고의 수준이라고 꼭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누구를 뭐 어떠한 평가하는 그런 자체보다도 지금 이 질문을 주신 분이 최고의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러한 견해를 넓히겠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글 많이 읽고 이 사람의 얘기를 배척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서 나만의 관점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 상황에서 반대로 보자면, 저 상황에서 반대로 보자면 어떤데? 나는 어떠한 논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진짜 맞는 거냐 아니냐 계속 의심을 해보면서 쌓아가는 거죠. 그 두 번째, 현장을 계속 다니다 보면 중개사분들이 어떤 분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당진에 갔다가 한번 거의 한 8시간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 것도 재밌고 말하는 것도 재밌고 하게 되더라고요. 막 무슨 불륜 얘기까지 하고 저 단지에 뭐 저동 막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재밌네 이러면서 이제 보다가 왔는데, 중개사님들이 말하는 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되게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동네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특성이 어떻구나. 예를 들면 아직 기억에 남는 거, 이것도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홍제초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홍제동에 보면 네. 홍제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레미안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약간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단지에 갔는데 거기 중개사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여기가 공립초등학교고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100위 안에 들어오는 그 무슨 능력평가, 그게 100위 안에 들어오는 되게 명문초등학교다. 그래서 이 레미안이 아이 키우기에 좋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보면 단지가 지금 푸르지오가 옆에 들어와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봤을 때는 단지가 되게 나홀로처럼 보이는데, 거기가 되게 웃긴 게 키 맞추기 하다가 가격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뛰었다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 이 수요자 중심에서 보자고 하면 그 상황에 대한 잠재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친하게 지내는 중개사님들께서 얘기하는 게, 소장님들께서 저기 주주비님이 전문가라서 더 집 잘 소개해 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진짜 손님을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이 제일 전문가예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간에 누군가가 이게 전문가라는 정의를 내려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다만 내가 그 습득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수단이 되는 걸 배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대구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요? 네. 대구 사요? 아, 너무 웃긴 게, 네. 저는 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줄 알고 네. 생각을 해왔어요. 저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깜빡했네요. 제가 질문을 정리해서 드린다는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대구. 왜냐면, 작년에 나왔을 때도 대구를 말씀을 주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작년에 말했었던 결론이 뭐였냐면, 2014년에 매수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네. 23년에? 네. 24년에 나와서 24년에 매수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25년에 보통 다들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희 관점에서 보자면 25년 하반기라던가 아니면 26년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투자의 메리트로 볼 때는 나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사실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 상황. 어제 그래서 데이터를 또 보고 왔죠. 왔는데 아까 되게 뜬금없이 충남권을 얘기하면서 천안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건 좀 반대예요. 현재 상황이. 미분양 물량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옆에 있는 경산을 물어보길래 실거주로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가격이 좀 안정화된 상황이 그러니까 더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호가가 올라가 있는 이러한 시장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봤을 때는. 실거주 하신다고 하면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또 댓글에 남겨놨는데.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매수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여기 지금 거주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안 떨어지겠냐, 내가 여기에 거주를 할 때 있어서 안정성이 계속 보장이 되냐, 이런 부분을 접근 방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네. 지금 대구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아까 얘기했었던 그 전세가율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 환경은 그렇게 또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특히나 뭐 지금 분양받으신다면 어디 받으시겠어요? 대구에서요? 아니요. 전국을 놓고. 전국을 놓고 전국을 놓고 서울. 서울 받으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대구 사람들이 서울에 분양받겠다고 안 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뭐 서울에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대구를 이제 1순위로 해서 보통은 거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소유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샀는데 내가 갑자기 자금이 묶여서 28년 뭐 아니면 길게 보면 30년 후에서나 엑시트 한다고 보면 나는 오히려 자금 투자액 대비해서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게 호흡을 할 게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곳들도 있는데 굳이 거기를 사야 될까? 이런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고 딱 한 줄로 정리하셨네. 굳이. 네. 할 거 많은데 굳이. 요즘에 그 상승한다고 하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헐뜯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하락한다고 하면 진짜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저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는 봐요. 보는데 진짜 무섭다. 요즘에 보면 아까도 되게 걱정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주장을 정확하게 좀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무엇 하나 좀 배척해 놓지는 않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다 답을 해드리면 저도 좋겠는데 오늘 좀 시간이 안 돼서 좀 아쉽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하반기에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호랭이 TV에 나오는 이제 그 분들 보면 되게 훌륭한 분들 많고 주변에서도 이분 괜찮더라, 저분 괜찮더라 하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인가 그 말씀드렸지만 그 칼리오페님 거 보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거와 또 달라요. 근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보는 견해가 넓어졌으면 전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무조건 계속 이렇게 갈 거야라는 법은 자산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다만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증가하고 상승하겠죠. 그래서 영상 좀 많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아니라 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이 와 이거 허접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이걸 대입을 해서 투자할 때 내 기법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좀 오늘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말씀. 오늘 핵심 메시지. 네. 관점을 좀 다양하게 열어놓고 너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닫아놓고 정해놓고 콘텐츠를 소비하지 말고 네. 현장에도 좀 나가보시고 네. 좀 그 텍스트가 잘 정제되어 있는 책도 좀 많이 보시고 네. 하시면서 이걸 좀 시야를 좀 많이 확장하고 네. 인사이트를 늘리시면 좋겠다 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워낙 강대치라서 네. 저도 좀 헷갈리고 항상 네. 모르겠는데 다음에 또 시장이 또 방향성이 또 뭐가 보이면 움직임이 보이면 네.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언제든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네. 안녕.